일단 먼저 오늘 할 부분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항등식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배우셨나요? 네? 중1 때 항등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항등식의 정의 기억하고 계십니까? 방정식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건 기억하지 않아요? 방정식은? 방정식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되는 등식이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미지수의 값에 미지수의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죠. 방정식과 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내용과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공통점이 뭐예요?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입니다. 그죠? 뭐라고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등식이에요. 그 중에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애를 항방정식이라고 한다면, 항등식은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이 문제에서 이거는 항등식이구나 라는 표현을 체크할 수 있는 값이, 예를 들어 x의 값에 관계없이 임의의 x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하여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얘 말고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어떤 값에 x에 대입하여도 라는 표현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항등식이라는 항등식이구나 라는 걸 나타내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힌트예요. 문제에서 이제 이런 멘트들이 보자마자 항등식 문제네. 그러면 항등식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이를 진행하냐? 항등식의 성질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항등식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만약에 이 식이 지금부터 주어지는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ax 더하기 b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기 위해서는, 얘가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뭘 찾아야 돼요? 항등식이 되기 위해선 a 값이 0이고 b가 0이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값이 항등식이기 위해서는 그쵸? a도 0, b도 0, c도 0이어야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dx제곱 a 다시 x제곱 b 다시 x 더하기 c 다시 형태를 지니게 된다면 좌변과 우변의 모든 개수가 같아야지만이 항등식이 된다가 되겠죠.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즉 정리했을 때 0은 0꼴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x의 값에 관계 없어지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x를 없애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가 0이어야 되고요. 그때 이 식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b도 0이어야 됩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뭐라고요? x의 값이 관계 없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싹 다 지우기 위해서 모든 개수에다 0을 대입해야 되고 그 다음 상수항도 0이어야 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등식 문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쓰이냐면 문제에서 개수에다가 미지수를 집어넣어서 그 미지수 값이 얼마예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거를 뭐라 하냐? 미정개수법이라고 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개수에 대해서 그 값이 얼마인지를 찾는 방법을 미정개수법이라고 해요. 그럼 그 미정개수법은 뭐와 뭐가 있냐면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습니다. 글씨 사이즈가 다르네. 다시 쓰자.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요. 자, 개수비교법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해요. 좌변과 우변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모양이 서로 같다라는 걸 확인하면 항등식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거? 어떤 성질, 뭘 이용하는 걸까요? 항등식의 성질 중에서. 이 식이죠. 그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항등식이 위해서는 좌변과 우변의 모든 개수들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개수비교법이에요. 그럼 수치대입법이라는 건 항등식의 어떠한 성질을 이용하면 걸까요? 수치대입법이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 식이 항등식이라면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그 등식이 성립할 거다라는 걸 이용하는 문제고요. 그러면 뭘 이용하는? 이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다항식의 나눗셈을 생각을 해보시면 나눗셈을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떠한 다항식을
내가 A라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 의 몫이 Q가 나오고 나머지가 GX라는 다항식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QX가 나올 거고 나머지가 R이라는 식이 나온다면 값이 나온다면 결국엔 식의 F라는 원래 생겨먹은 그 다항식의 모양을 오른쪽의 모양으로 변형시킨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다항식의 나눗셈도 자연스럽게 항등식의 성질이 성립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납득하셨습니까? 별거 없어요. 별 내용 없습니다.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그러면 필수예제 1번 한번 가볼게요. 필수예제 1번 문제 확인해 보시면 KX, AK, 3A, 4K-2는 0이라고 할 때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기 위해선 즉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선 모양을 어떻게 바꿔줘야 하냐면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얘가 노란색으로 써요. 빨간색으로 써야겠구나.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면 네,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식 어떻게 돼요? X 들어가는 애 어딨냐? 한 놈밖에 없네? 아닌가? AK가 아니라 AX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K-A X 더하기 3A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나오고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K는 A라는 식 하나 그리고 3A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 하나. 그래서 A이자 K는 얼마? 마이너스 2죠. 아, 2인가? 마이너스 K. K 마이너스 2. 맞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게 1번식입니다. 그럼 2번은 주어진 등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2번은 뭐에 대해서? K에 대한 항등식 문제로 바꾼다면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K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X-4K 더하기 AX 3A 마이너스 2는 0이요. 그죠?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올 거고 4가 될 거고 그 4를 집어넣게 되면 A는 얼마? 7분의 2가 나오게 되겠죠. 저 계산 틀렸어요. 저 뭐 틀렸나요? EX가 마이너스군요. 죄송합니다. 그럼 4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4. 네, A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이렇게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라는 멘트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반드시 그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 배울 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방법입니다. 자, 2번. 그럼 2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정계수법 중에서 x-2 곱하기 a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이 2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일 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계수 비교를 하셔도 되고 수치 대입을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지금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문제에서 의도한 바는 그거 아닌가? 개수 비교 아닌가? 그죠? 개수 비교를 하셔도 돼요. 최고차항이 A고 여긴 2니까 A는 2네요 라고 개수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상수항은 마이너스 6, C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6이요. 그럼 1차항은 마이너스 4 더하기 3, B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A, B, C 바로바로 찾아주는 개수 비교법. 지금 내가 이걸 굳이 전개하지 않고 뭘 했어요? 1단원에서 필요한 차수에 대한 숫자만 뽑아내는 연습을 했었죠. 그죠? 그 차수에 대한 개수가 얼마야라는 문제를 보셨었던 것처럼 그걸 이용해서 보자마자 2차항 개수 A, 2, A는 2. 1차항 개수 마이너스 4 더하기 3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 상수항 마이너스 6 라고 바로바로 확인한 겁니다. 또 뭐도 가능해요? 수치대입법도 가능해요.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C가 얼마인지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B가 얼마인지 나오고요. 나머지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A가 얼마인지 나와요. 그래서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은 반드시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둘 중에 한 가지 방법들 이용해서 둘 다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둘 다 섞어 쓰셔도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썼다고 해서 그걸로 마무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치대입법을 해서 앞뒤 혹은 개수비교법을 해서 제일 최고차항이라던가 상수항 같은 경우는 개수비교법 하는 게 가장 간단하고요.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수치대입법을 하시는 게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게 풀어주셔도 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어라가 아니라 꼭 방법을 한 가지 방법으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다예요. 자, 문제 A 곱하기 x-1, x 플러스 2 B 곱하기 bx군요. bx 곱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cx 곱하기 x 플러스 2가 얼마래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럼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개수비교법을 하는 게 편할까? 싹 다 전개부터 1이네요. 그치? 전개하는 것부터 1이야. 전개를 언제 다 해서 그걸 다시 언제 정리를 해서 언제 비교를 할 거야.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예요. a는 2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두 번째, x에다가 또 얼마 넣어볼래?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항등식이잖아?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뭘 넣어볼까? 뭘 넣으면 이 식이 조금 더 간단하고 쉬운 것으로 b의 값을 한 번에 빵 하고 나타낼 수 있는 값은 x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일까? 아무 생각 없냐? 나는 생각이 없다. 나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B 말고 A에 들어가 있는 곱해 있는 애랑 C에 곱해져 있는 애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숫자 없어? 그니까. 어려워요? 그니까.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봐.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있어야지. 마이너스 2 대입해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6b네요. 여기는요. 마사 플러스 6. 마사 얼마? 뭐래 마사래. 플러스 4. 그럼 6이니까 b는 1이네요. 그죠? 자, 이번에 x에다가 얼마 집어넣을까? x에다 1을 집어넣죠. 1 집어넣으면 3c네요. 1 집어넣으면 마6이네요. c는 얼마? 마이너스 2. a, b, c 구했네요. 이렇게 a, b, c를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찾아가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방법이 뭘 이용한 거다?
수치 대입법. 지금 얘는 뭐? 계수비교법. 근데 굳이 한 가지 방법만 이용할 필요, 고집할 필요 없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그때 모든 방법을 다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결국엔 뭘 기억해야 된다? 항등식의 정의와 성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자, 3번. 그럼 지금 저 식을 어떤 식으로 풀어볼 거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도 똑같이 풀이가 가능한데요. 보통은 그냥 한 가지 방법만 보여드릴게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을 뭐로 나누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머지가 얼마가 나와야 한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어야 한다. A값, B값을 찾으라래요. 자, 최고차항 계수비교. 최고차항 계수비교.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야?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그럼 여기 들어갈 거는 x. 이해했어요? 자, 상수항 볼까? 상수항 얼마야? 여기 상수항이 얼마가 들어가야 계산하면 3이 나올까? 여기서 상수항 얼마로 나와? 몰라. 근데 5에다가 얼마를 계산해줘야 3이 나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2가 돼야 되지. 그지? 찾았네. 저거 전개하면. 자, 그럼 2차항의 계수. 이제 2차항 계수. 2차항 계수 얼마? 1차항 계수 얼마? 이게 계수비교법이에요. 문제에서 원래 요구한 바는 뭐냐면 이 값은 왠지 보자마자 인수분해하고 싶게 생긴 모양인걸? 몫이 뭔진 모르겠으나 나머지를 4x 플러스 5라고 적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자,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자, 나눗셈식을 변형한 거기 때문에 이 식은 반드시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x에다 뭘 대입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qx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식. x에다 얼마를 대입해서? 1을 대입해서 1 플러스 a 더하기 b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그 식이 마이너스 4 더하기 5라는 식으로, 또 얼마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식이 4 더하기 5가 되도록 을 해서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 풀라고 한 거죠. 이게 수치대입법이고요. 위에 게 계수비교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잘 안 쓰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3, 2, 1, 0) 1, 2, 1, 0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뭐가 나와요? 1이 나와요. 1, 1, 0, 마이너스 1은 a, b 플러스 1, 3입니다. 그죠? 다음 a네요. 그지? 자, 그러면 a, 0, 마이너스 a가 돼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b 플러스 1과 a 더하기 3이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b 더하기 1 x 더하기 a 더하기 3이라는 나머지가 나오는데 그게 마이너스 4x 플러스 5예요. 자, b 얼마? b 얼마? 마이너스 5. a 얼마? 2. 끝. 이거는 나누기를 그냥 통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주어졌으니까 그 주어진 나머지를 그 좌변과 서로 같을 거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 간단한 문제고요. 이렇게 푸셔도 돼요. 라고 알려줘도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통째로 나누셔도 됩니다. 조립제법으로 뭐 쓰시거나 뭐 하거나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수치대입법 그 반사적으로 습관적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애초에 바로바로 상수항과 최고차항을 비교해서 요 가운데 들어갈 몫을 직접적으로 구해버리면 개수 비교하는 게 훨씬 쉬워지겠죠. 라는 형태로 풀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있는 2번 또한 풀어보시면 어떻게 풀 수 있다? 지금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b라는 애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자,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이번에는 얘가 이런 형태처럼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개수 비교해 보시죠. 나머지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 그거를 딱 떨어뜨리게 맞추기 위해서 자, 먼저 최고차항 개수. 자, 3차항이고요. 2차항으로 나눴습니다. 몫은 몇 차가씩이 나올까요? 1차씩이 나오겠죠. 그럼 그 1차씩 1차항 개수는 얼마? 1. 그럼 x를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상수항 형태로 나오는 애는 몇 차씩이니까, 몇 차항이니까? 1차 항이니까 여기를 더하기 c라고 놓고 1차씩 개수 찾아보세요. 1차항 개수. 1차항 개수는 1차항 개수. 1차항 개수. c 얼마? 네, 1. 그러면 2차항 개수 얼마? 2차항 개수 얼마? 4. A는 얼마? 그러면 상수항 얼마? 그러니까 끝.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것도 똑같이 그거 가능합니다. 나누셔도 돼요. 나누는 거 한번 다시 보여드려요? 만약에 나누는 걸로 보여준다면 얘를 1, 3, 4로 나누었을 때 a-3, 3, b a-3, a-3, 3a-9, 4a-12. 와, 그지 같아. 아니야, 그렇게 그지 같지 않아. 잘 봐. 그럼 뭐냐면 12-3a x 더하기 b-4a 플러스 12. 이게 얼마예요? 0이요. 나눠 떨어진 데 쓰니까. a 얼마? 그럼 b 얼마? 중간 과정이 좀 그지 같은 게 잠깐 스쳐 지나가긴 하지만 이렇게 놨을 때 한 번에 바로 해결도 가능합니다. 안 되면 쓰지 마세요. 사실 그 뒤에 나오는 예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실 건데요. 이거는 일단 제가 카테고리를 말하자면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아니라 저거는
어떠한 하나의 다항식으로 내림차순 정리한 식을 말해요. 뭔 소리냐면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식을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b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c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d 형태로 문자가 아니라 x-1이라는 다항식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로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요. 이 방법은 무엇을 이용하냐면 연속적으로 조립제법을 이용합니다. 왜요? 라고 한다면 잘 봐요. 이 식을 바꿔보시면 이 식을 바꿔서 보여드리자면 x-1로 나누었을 때에 몫과 나머지예요. 그럼 이 몫을 또 x-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예요. 라는 몫을 또 x-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예요. 뭐 하는 거예요? 몫과 나머지를 구해서 나머지를 제외한 그 몫을 또 다시 같은 값으로 나누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그 몫을 또 다시 한 번 더 나누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연속 조립제법을 이용합니다. 자, 뭐로? x-1로 계속 나눌 거예요. 그럼 몫을, 그 주어지는 몫을 이 1,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식을 x-1로 계속 나눌 겁니다. 그러면 2, 3, 1, 2죠. 이 나머지를 제외한 몫을 다시 x-1로 나눕니다. 2, 5, 6, 2고 다시 1로 나눠 주시면 몫과 나머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누구야? D죠. 어디야 D? 얘가 D야. 그럼 얘는 C고 얘가 B고 이게 A네요. A, B, C, D 다 구했다. 이게 풀이 방법이에요. 실질로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선생님, 얘는 어디다 쓰는데요? 사실요, 이걸 제일 쓰는 그거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식을 fx라고 할 때, f 1.01은 얼마게? 그럼 뭐 할 거야? 여기다가 1.01 집어넣을 거야? 1.01 세제곱 할 거야? 제곱할 거야? 그 다음에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정리 싹 다 할 거야? 여기다가 대입해봐. 수치, 이 식에다 대입하는 거나 이 식에다 대입하는 거나 똑같지. 여기다가 1.01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치? 0.01의 세제곱 곱하기 2 더하기 0.01의 제곱 곱하기 7 더하기 0.01 곱하기 6 더하기 2 끝. 그렇게 해서 얼마라고? 아까 뭐 나왔지? 2.060702 끝.
로 쓸 때 써요. 이럴 때 써먹는 방법으로서 사용되고요. 연속절이제법을 난이도를 올리는 제일 그지 같은 방법 두 번째. 하나의 다항식으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가끔 고난이도, 난이도가 올라가면 a 곱하기 x-1 곱하기 x-2 곱하기 x-3 더하기 b 곱하기 x-1 곱하기 x-2 더하기 c 곱하기 x-1 더하기 d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1로 나눈 몫을 2로 나눈 몫을 3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예요. 정말 이런 거는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요. 거의 모의고사나 내신 대비나 이런 약간 좀 심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도 그 유형에서 설명하기에는 조금 벗어나는 내용 중에 하나, 기초 내용은 아닙니다. 기초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다항식을 변형을 할 거야.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 형태로. 가능하지? 항등식이니까. 이것도 항등식이지. 그럼 물어볼게. 여기에서 내가 이 식이 항등식이라면 어떤 문자를 집어넣어, x에다 어떤 걸 대입해도 식이 항상 성립하지? 그럼 내가 만약에 이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만 남아요. 그죠? 뭐라고? 나머지만 남아요. 즉 이게 무슨 뜻이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네. 이게 뭐라고? 얘가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뭘 이용하는 겁니까? 수치대입법을 이용합니다. 그죠? 수치대입법을 이용합니다.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어떤 값으로 나눈 나머지. 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기 봐봐. 그 바로 필수제조 5번에서 이제부터는 뭐로 나눈?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의 형태로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쓸 거예요. 여러분들도 문제에서 힌트가 나올 때 식을 정리하면 항상 이런 형태로 써주세요. 단 몫에 대한 언급이 있거나 1차식으로 나누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fx는 aq 플러스 r 형태로 적어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자, 필수예제 5번에서 어떠한 저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이다 라는 식을 어떻게 쓰라고? 그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나온대요 라는 형태로 쓰자고. 그지?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 거야?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뭐 나오게요? 라는 문제로 바뀐 거네. 그죠? 이렇게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라는 거를 바꿔서, 그래서 1 집어넣으면 뭐야? 라고 바꿔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fx라고 하는 값이 3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4니까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요. 마 3, 2, 마 a, 4가 1이라네. 6, 3, 3, 2, a는 2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1 집어넣어봐요. 3, 2, a, 4, 2니까 4, 8, 11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2번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 fx라고 하는 애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4라고 돼 있는데 이 식에서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나오고 6 나오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나온대요. 이때 a, b 값을 구하여라. 그럼 이거 그냥 대입해보면 뭐가 만들어진다? 연방 만들어지겠네. 그치? 그래서 항등식, 나머지 정리. 그럼 2차식으로 나누는 거, 우와. 쌤, 2차식으로 나누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수예제 6번이요. 필수예제 6번에서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반드시 gx의 차수보다 rx의 차수가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치? 자, 문제에서 2차식으로 나누래요. 그럼 나머지는 몇 차 이하가 나와야 돼요? 1차 이하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저 6번에 f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나오고요. f에다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온대요.로 간단하게 쓸 수 있죠. 그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언급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했어요. 그럼 저기 fx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에 나머지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몫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머지 뭐라고 적을까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몇 차? 1차.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된다? 1차식의 일반한 꼴. 저기 보이네. 저기 보이네. 주황색, 저기 주황색이 보이네. 맞아요. ax 플러스 b. 이 값이 나머지죠. 그럼 이제 뭐 할까요? 집어넣어봐요. 그러니까 계산을 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까요? 이 자식아.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요거 어떻게 돼요? 이 덩어리 엄서져요. 여기는요 안 엄서지겠죠? 그게 얼만데요? 3이래요. 그죠? 다음 3 대입해봐요. 어떻게 되는데요? 엄서져요. 얘는요 안 엄서져요. 3a 더하기 b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그러면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얼마? 2가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왜? 얘가 나머지예요.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라고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써줘야 나머지를 구한 겁니다. A, B 구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문제에서 A, B 구하라는 문제 없었어요. 그죠? 아, 이 필수예제 7번은 진짜 하기 싫은디. 이거는 하기 싫다기보다는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한데 지금 얘가 이 기초과정에서 굳이 배울 내용인가 싶어서요. 이거는 잠깐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야, 그러면요.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기 어떤 식에다가 대입했더니 0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나머지가 얼마다?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엔 얘는 이 식의 인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나요? 얘는 그냥 인수정리라고 부릅니다. 특별하게 어떤 값이요? 특별하게 누구를? F에다가 인수정리는 별거 아니에요. 누가 뭔가를 대입해서 0이 나오면 그 x-알파는 fx의 인수가 된다. 그걸 인수정리라고 합니다. 즉 나머지가 없도록